역사란 무엇인가? 구양근 유지경성 뜻을 세우면 이루어지는 법. 사상은 꼭 만든 사람이 있다. 유교는 누가 고의로 만들었다. 기독교도 누가 고의로 만들었다. 불교도 누가 고의로 만들었다. 무엇이나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역사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 사료를 다 불질러도 우리 것을 모조리 날조하여도 분개할 줄 모르는 우리는 모고인. 나는 안다. 우리 식민 사학자들을. 그들은 차라리 죄가 없다. 그들은 무지몽매한 하수인이었을 뿐이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유지자 사경성이란 말은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했던 한자 성어이다. 무엇이나 뜻을 세우면 결국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어느 위대한 업적이나 사업을 막론하고 그것은 반드시 창시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무엇이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고대의 한족은 항상 우리 배달 나라와 고조선에 밀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 이때 사마천이란 신분이 낮은 자가 사기라는 책을 써서 자기들이 중원이 나라가 되고자 엉뚱한 시각으로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국, 즉 가운데 나라가 되려고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일본은 중국보다도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기가 세계의 중심임은 물론 스스로를 황국이라고 하며 자기의 왕은 중국보다도 한 등급 위인 천황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원래 외에는 자기의 고국 백제가 당의 침략을 받자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한다. 백강 전투는 신라 5만, 당 13만 연합군과 백제 5천, 외 4만 2천 연합군, 합계 22만형이 맞붙은 동북아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다. 그러나 외의 지원군은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본국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자기의 고국이 없어진 일본은 백제와 손을 끊고 천손사상을 만들어낸다. 그가 바로 고사기를 쓴 오노야스마로 태안 만녀였고 그의 뒤를 이어 일본 서기를 쓴 도네리 신노 사인 친왕이었다. 물론 거의 날조된 서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의 정신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동생 취급할 수 있었고 중국, 러시아를 이기고 미국도 쳐들어가는 기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중국이 공자를 높이 받들고 유교를 숭상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진나라는 나름대로 통일을 하였지만 존속기간이 불과 15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싸움만 하다가 끝났다. 처음 중국을 통일한 것은 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 진을 멸하고 항우의 세력마저 굴복시키고 통일은 하였으나 도저히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유방 자신이 진나라 때 폐연의 일개 정장이란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동지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황제 앞에서 깔을 뽑기도 하고 술주정을 하기도 하고 같이 잠을 자며 발을 유방의 배 위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했다. 드디어 한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당시 유교는 아무런 이름도 없던
제자 100가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고 공자 역시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자기의 주장을 펴며 14년간이나 타지방을 돌아다니던 방랑자였다. 아사지경에 처한 적도 있으며 상갓집 개라는 말까지 듣다가 74세에 사망한 사람이다. 한무제와 동중선은 여기에 상상을 뛰어넘는 덧칠을 하였고 공자를 초인적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교의 관학과 정치로 오경 박사를 두고 효렴과 태학 등을 정비하여 관복을 입히고 예의를 차리게 함으로써 비로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 항상 혼자 지그시 웃음이 나온다.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물결 쏠리듯 쏠리고 있는 인파를 보면 하나의 사상가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로마는 원래 예수를 강도들과 함께 흉악범으로 취급하여 산골로 데리고 가서 나무토막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일을 위하여 어떤 사상적 통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사상적 통일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미개인이라는 고트족에 의하여 로마가 점령당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는 자기의 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고 비난을 하였다. 이에 북아프리카 히포의 통치자이며 철학자였던 마르셀리우스는 북아프리카의 기독교를 이끌고 있던 히포의 주교이며 웅변가인 어거스틴에게 부탁하여 기독교의 위대성을 주장하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로마는 기독교를 믿어서 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는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고 연옥이란 것을 가미하기도 하여 새로운 로마식 기독교를 창출하였다. 어거스틴은 원래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현재 알제리에서 기독교도인 어머니와 이교도 아버지 로마 시민권자 사이에서 태어났고 만이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이다. 교회 정치 지도자 어거스틴의 이론을 받아들인 영국은 성공회란 것을 만들어 자기에게 유리한 영국 기독교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역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교회를 만들어 자기의 기독교를 만들고 독일은 기존 기독교를 구교화하고 자기의 개신교를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내 것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구교도 받아들이고 신교도 받아들이고 수십 개 종파를 받아들여 기독교의 자파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종교나 우리의 사료는 무조건 배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타 종교보다 훌륭한 우리의 증산교, 대종교, 천도교, 영영교 등도 있건만 내 것은 무조건 얕잡아 보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성황당 신앙이나 삼신할매 같은 신교를 받아들여 자기네의 국교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미신으로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는 기독교나 불교, 유교 등 외래 종교만 믿고 있는 것이다. 사료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의 사료가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대로 중국의 한서 지리지 위서 동의전에 의하면 어떻다, 일본 외교문서에 의하면 어떻다고 해야 믿으려 한다. 중1이 다른 나라의 사료를 일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옳게 평가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의하여 여러 차례 계획적인 사료 소각을 당하고 고대 사료로 남은 것은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두 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책은 우리의 환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 역사의 7천년을 모두 잘라내버리고 삼국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식민사학자들은
일본과 중국의 대한 멸시관과 우리의 고대사를 다 잘라버린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 뒤로 가끔 우리의 진짜 사료가 한두 건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설하고 배척해버리고 만다. 그것은 조선조 때부터의 정통을 이은 것이기도 했다. 조선조 때는 부도덕하게 왕위를 찬탈한 이성계에 의해서 사대를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사료는 수수령을 내려 일반 백성이 절대 보지 못하게 했고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했다. 그때 조선 왕조실록의 수수령 품목 안에 들어있던 신라고승 안암로의 삼성기 같은 책이 천행으로 발견되어 지금 번역본까지 나왔는데도 식민사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후배 교수들에게 접근을 못하게 엄명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식민사학은 학문이 아니고 정치 이론이란 것을. 식민사학자 역시 학자가 아니고 정치가이거나 정치가의 하수인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자라는 이름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일본 천황의 칙령을 받고 조선에 온 초대 총독 산해 정의는 우리의 황금 같은 사료를 모두 몰수하여 20여만 건을 남산에서 불살라버리고 조선 총독부 안에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여 조선사를 저술하도록 하였다. 조선의 역사는 일본보다 짧게, 일본보다 못나게 기록하라는 칙령이었던 것이다. 그 총책이 동경대학의 흑판 식미 구로이타 가츠미 교수이고 그 밑에 도엽 암길, 이나바 이야기치, 금소룡, 이만희시 류 들이고 고문의 이완용, 권중현, 을사 오적들 등이었고 그 밑에서 자료 수집과 편찬을 도운 어린 수사관으로 이병도 신석호 등 우리의 식민사학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다만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들은 어린 10대에 일본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일본의 발달한 문명을 보고 진심에서 신복했던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해방 이후 30세에 한국인 최초로 동경대학 동양사학과 박사반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나도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고 잠깐 착각한 적이 있다. 그러니 그들이 어린 나이에 당시의 일본을 보고 얼마나 기가 질리고 진심에서 복종하였겠는가는 불문가지이다. 역사란 꿈을 가진 사람이